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올 한 해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언제 얼마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여기에 따라서도 종목 선별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자금도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 저희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저희가 오늘은 금융주, 그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증권주부터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난해에는 실적이 좋았다, 그런 실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난해 상반기 참 좋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역대급이었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국면에서 오히려 황을 맞았던 것이 정권주였거든요. 그만큼 역대급 실적을 올리면서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개미 투자자가 확보가 되고 유동성 자금도 어마어마했었죠. 그만큼 참 좋았다. 정말 이렇게 더 좋을 수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좋았던 것이 또 정권주였죠. 정권사들이었고 미래에셋 정권만 한 1조 원 클럽 영업이익 정도를 달성했는데 지금 벌써 실적 발표가 나오는 걸 보면 5-6개 정도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래에셋 정권뿐만 아니라 NH투자증권, 그리고 삼성증권, 또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까지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랬던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영업이익 1조 원 클럽에 5-6개 회사가 올라와 있다. 그러니까 정권사로서는 정말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실적이 좋다 보니까 이제 정권사에서는 또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정도로 정권 종목을 바구니에 담아두셨던 우리 투자자분들은 상당히 잘했다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난해에는 유동성 자금도 풍부했죠. 또 공모주 청약 IPO 시장도 그렇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올해 상당히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데 또 어떨지 몰라요, 상황은. 그래서 지난해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당 지금 결정된 배당금이 실적으로 3,800원이에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렇게 결정이 될 정도로 정권사는 참 좋았다, 정말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는 좋았는데 사실 올해가 한 달밖에 지나진 않았지만 좀 한 달 동안의 증시는 굉장히 부진했고 이제 유동성이 축소될 거라는 이야기들 계속 나오고 네네. 있고 금리가 오르면은 또 운용 수익 같은 경우는 증권사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 전망이 나올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투자자는 야가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수민 앵커가 지난해 우리가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내년에는 굉장히 좀 더딜 것이다. 네.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많이 거죠. 하셨죠. 1월 달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1년 연간 전체를 봐야 되긴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만큼 정권 종목이 성장하기엔 정권사가 실적이 좋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둔화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정권업종에 대한 투자 의견도 보면은 비중 확대에서 중립이에요. 네. 그만큼 이제 위축되고 있다,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전망 자체, 투자 의견까지도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지난해와 비교한다면 올해 이익은 감소가 좀 불가피하겠죠. 그렇죠. 일단은 이 거래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주가가 또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대적으로 이 FRB도 그렇고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이면 상당히 위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 의견도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브로커리지 수수료 일단은 거래자가 많아야 이 중개 수수료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정권 계좌에 돈이 많이 들어와 있어야 이자 수익도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도 올해만큼은 전망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또 정권 종목 투자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반대로 또 금리 인상하면 우리가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은행주 아니겠습니까? 네. 오르니까 당연히 은행 쪽으로 돈이 몰릴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은행주 다시 한번 좀 살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것도 지난해부터 말씀드렸던 네.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도 있고 중간 배당금도 있고 심지어는 요즘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월 배당금 이야기도 나와요. 월 배당금. 그러면 이보다 더 나은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연말정산 받아봐야 13개월째 보너스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매월 배당금을 받는다. 네. 그러면 매월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정말 메리트가 높아지네요. 그러니까요. 그 정도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은행주가
꾸준히 성과가 좋다라는 전망과 또 실제 결과인데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이 부분은 분석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큰 거 한 방보다는 나는 그래도 안정적이고 꾸준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를 외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시중자금도 지금 위험자산에서 이제는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정시의 신용 융자 거래 또 대차 거래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올해는 아무래도 자금이 좀 더 안정적인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머니 마켓 펀드나 종합 자산 계좌죠. CMA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심리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정시 투자에서는 공포 지수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5대 은행의 전세 대출 금액도 좀 감소가 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무리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고 또 대출도 상당히 규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기 예금이 12조 원이나 유입됐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따져보면 이 예대금리 마진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높지 않은데 대출 금리는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익 보는 것은 은행이거든요. 은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화 긴축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보니까 위험자산 회피 현상도 그럼 돈은 다시 금융권 중에서도 은행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은행이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반영이 된 겁니다. 반영이 됩니까? 지난해도 왜 4대 은행 좋다고 말씀드렸죠. 네. 물론 이제 뭐 카카오뱅크 뱅크 카뱅이 있다 변수였어요. 보니까 네. 카뱅이 이제 대장주가 되니까 에이 뭐 그동안 은행지 투자했더니 난 뭐 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라고 하시 그렇지가 않습니다. 꾸준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4대 금융지주가 작년 순이익이 15조 원에 육박합니다. 15조 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금 대출 마진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태죠.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지만 은행은 지금 금융권은 은행은 특히 신난 거예요. 그러니까 소호황 정도다. 이걸 일단은 지금 주주 배당이 아니라 사원들에게 일단 실적 배당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 300%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수민 앵커도 벌써 입맛을 다시는 거예요. 아니 부럽죠. 부럽다 보니까 2년 연속 올해도 좋을 거란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은행주가 좀 저가 매수할 수 있는 시점에서는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왜? 계속해서 올해 예정돼 있는 것이 뭐 미국 연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긴축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상 예정된 수준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때 이익을 보는 것은 예대금리 마진을 보더라도 은행 쪽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명분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었어요. 올해 이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당선되는 사람이 이 부분을 손볼 가능성이 있다. 규제에 대한 그렇죠. 인식인가요? 규제 부분은 다른 변수보다는 규제 변수를 은행주 투자에 있어서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전반적으로 금융주 가운데 지금 증권과 은행주, 지난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나은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이 보험과 금융업종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험은 올해 들어 시작된 역대급 하락장 속에서도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기도 한데요. 자,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금융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나손해보험입니다. 회사는 지난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BR은 0.3배, PER은 2.5배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양호한 성장과 손해율이 예상되는데요. 우량물건 중심의 갱신 전략이 지속되면서 장기보험 손해율 안정화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자동차 손해율도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올해 실손보험료 인상과 경영관리 대상 해제에 따라 신계약 확대가 기대되고요. IFRS 17 도입 시 계약 서비스 마진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시장의 우려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자동차 보험인 비중이 12% 내외에 불과해서 실적 감소 우려가 크지 않은 반면에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는 NH투자증권입니다. 지난해 4분기 순이익 2,055억 원으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분기 자기자본 이익률 12%의 고수익성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연초 이후 거래대금 감소와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양상이 이어짐에 따라 올해 이익 규모는 지난해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주식 발행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수익 기반이 견조한 데다가 투자 활동의 점진적인 정상화가 진행될
개선될 것으로 보여 IB 부분이 이끄는 고수익성 창출 역량은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판관 비율도 44%까지 낮아지는 등 효율적인 비용 관리가 진행되고 있어서 올해도 10% 수준의 ROE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도 예상 배당 수익률 7% 정도로 양호한 배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한지주입니다. 올해 기준금리 인상 효과가 이어지면서 순이자 마진이 지난해보다 6bps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견조한 자산 효과도 가세해서 올해 순이자 이익이 9.8%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천억 원가량의 금융투자상품 관련한 손실도 올해는 소멸되면서 증익에 일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 전체적으로 올해 이익은 지난해보다 10.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올해 증익 가시성과 내년 IFRS 도입에 따른 신한라이프 수익성 향상, 또 분기 배당 정례화 등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KT와 상호 지분 취득을 통해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두 회사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4개 사업 영역 23개 사업에서 협력한다는 방침인데요. 어떤 성과를 낼지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금융주들을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금융주 가운데서도 앞서 이 멘트에서도 정말 외국인들이 하락장 속에서도 많이 매수한 업종이 보험 업종이다. 네. 이런 멘트가 있었거든요. 왜 어떤 점에서 그렇게 매력도가 높았는지 혹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매력도를 쭉 끌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해석을 소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죠. 왜 높았을까? 외국인들이 투자할 때는 경기 방어주다. 경기가 지금 심상치 않으니까. 그렇다면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좋을 수 있는 종목이 뭐겠습니까? 보험이나 네. 은행인 거죠. 이걸 외국인들이 잘 간파를 하고 있는 거. 일정 기간 동안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금융 투자할 때, 특히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괜찮아 리스크, 좋은 리턴. 어느 정도 감당할 만한 리스크인데 좋은 리턴이 돌아온다. 한 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꾸준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따져보면은 목적지에 먼저 도달하는 것은 토끼가 아니라 거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른바 이솝우화에 나온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래서 한 방에 너무 또 우리가 목마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은 외국인이 보험 금융주, 특히 은행주에 집중 매수를 하는 이유가 그만큼 기준금리가 인상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의 수익률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KRX를 17분야로 나누는데 지금 보험 분야가 카테고리가 가장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이 은행이고 나머지 15개는 분야는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메리츠 화재, 손보죠. 필두로해서 손해보험사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외국인들이 왜 투자를 할까? 기준금리가 인상되니까 이 자산운용의 핵심 축이 바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운용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큰 한방이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꾸준히 적어도 일정 기간 6개월, 1년 동안 지속적인 상승과 소폭 상승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은 어디냐? 바로 보험과 은행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수익의 극대화보다는 손실의 최소화를 지금은 그렇죠. 생각을 해야 네. 되는 그런 전략인 것 같은데, 그럼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뭐 상반기까지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네네. 왜냐하면 뭐 우리도 2%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고, 뭐 3월 50bp 지금 뉴욕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반기까지 끊어서 본다면 증권보다는 보험이나 은행주에 투자해라.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정권을 완전히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네. 살짝만 좀 묻어두시고 상반기 동안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되고 있으니까 지금 한은도 뭐 3월, 5월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외국인 투자가 그래도 계속되고 경기 방어지수는 계속 뚜렷이 가지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보험사다. 보험사 중에서도 손보사.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경쟁력, 보험사 중에서 생명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고 보시고 손보냐 생명이냐 이렇게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웃었는데 올해도 살짝 웃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배당 이야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건 물론 이제 정관과 약관이 또 다 이제 수정이 되고 또 개정이 돼야 되겠지만 금리 인상 예대 마진으로 4대 금융권 계속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상반기는 은행주와 보험주 쪽으로,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왜? 우리도 선거가 끝나고 미국도 중간 선거였습니다.
중국도 시진핑의 임기 연장을 가기 위해서는 하반기 실적 좋아야 돼요. 이런 거시경제까지 바라다 본다면 하반기는 정권 종목도 안 좋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꾸준히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이라면 하반기쯤에 가서 정권주로 보셔도 좋고, 제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금융주 전반적으로 한 해의 좀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물론 연초이기는 하지만 상반기는 변동성, 변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은행주나 뭐 보험주로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그리고 하반기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증권주를 그때 쳐다보자, 이런 전략 함께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